네, 반갑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잘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려했었던 부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바닥을 탈출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점을 잡아내고 나면 연속적인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있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 둘이 합쳐가지고요.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금융투자 쪽 매수가 좀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부담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대형주 위주로 진행이 됐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로 일단은 지지점을 잡아주게 된다라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대형주는 일단 지수 상승에 일단 근간이 되죠.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3013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오후에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지를 잘 좀 해준 모습이고요. 수급 동향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보입니다. 다만 아침에 이제 상승한 포인트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매수를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죠. 왜냐면 이제 오후에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치솟아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끌어낸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살짝 옆으로 눕는다든지 또는 수급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요소 만들어냈다라면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후 시점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늘어났다라면 오늘은 드라이브를 걸었겠죠. 그래서 매수도 좀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오후에 외국인 매수가 딱 멈추잖아요. 멈추는 모습들은 일단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상황이 상승으로 가지 못한다라면 주가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 괜찮게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코스닥도 지금 100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저항을 살짝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사정은 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급하게 올라간 건 똑같았는데 변화는 코스피보다는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 이제 수급 동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서 지금 코스피 쪽에 3천억 수매수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2,800억 정도였는데 조금 더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9천억까지 가다가 지금 살짝 줄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8,500억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1조 원에 넘는 그런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을 오늘 조금 팔아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입이 쭉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포지션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도주 그런 개념들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좀 더 강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상태이기도 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뺏어먹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LG화학만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그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 지금 저점 지지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바닥을 잡아낸 것 같죠? 지금 상승률 계속 끌어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SDI 전부 다 올라갔고요. 기아가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기아를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기아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기아가 현대를 시총으로 앞지르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시총이 10조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기아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즉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야지만이 기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 기아인데 기아의 시총이 더 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들이 약간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조금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잔이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보여왔었던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물론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국면 유지가 됐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약하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일단 유지하려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의 어떤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주들이 더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는 배터리냐 게임주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종목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다라면 게임주 쪽에 훨씬 더 드라이브를 많이 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자체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다 좋은 편이라서 많이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긍정적으로 좀 풀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순매수 2,500억, 거의 2,600억 정도 매수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기관들이 이 정도까지 많이 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융투자에서 거의 다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2개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고요.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2,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2,700억 순매수면은 전기전자에서만 이 정도 쏟아냈으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주가를 무조건 상승시킨다 이런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버스 매도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ETF 쪽에 매도가 쭉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있습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도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은 매도를 할 시기가 아니다. 무조건 매수만 하자라는 느낌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관 총계를 보신다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인버스의 매도가 가장 많았고요. 나머지는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의 물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로서는 매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뭐 기관 총계를 합쳐보니까 거의 3,000억 가까이 지금 매수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레버리지까지 합치면은 3,600억, 3,700억 가까이 매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 상승 쪽에 강력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 지금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요. 1,400억 순매수입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게 되면은 지금 1,700억 정도 순매수가 나온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SK이노베이션, SDI 등등등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인버스 쪽 순매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은 인버스 매매, 이런 ETF 매매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갖다 팔았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매도 를 통한 어떤 주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도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힌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는 레버리지 매수가 안 보여요. 레버리지 매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 뒤쪽에 가니까 조금 있는데 이건 물량을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흐름들을 횡보 정도로 보고 있다. 아니면 조금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주가를 망가뜨리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옆으로 서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이런 그 대응들이 주가를 옆으로 세워놓고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가격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기관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서 올려주는 상황이 된다면 외국인도 지금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온 이 매수를 언제 팔아먹느냐, 언제쯤 단기적으로 털어내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 상황이 좀 올라간 시점에서 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기적 상승이 이제 한 4%, 5% 정도 대에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지금 3,100포인트 근처에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상승이 한 6%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6%쯤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저항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밑에서부터 올라온 부분 치면은 거의 한 10%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을 10% 정도 챙긴 시점에서 나는 매도할 거야! 라고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도 다음 주, 네, 만기일 정도 시점과 비슷하게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내일 상황에서도 뭐 강하게 상승세를 보인다거나 좀 경계적인 부분에서 횡보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테이퍼링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매수를 뭐 확장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돌렸다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또 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좀 말라준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100포인트에서 3,15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그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절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 증시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내일도 빵 뛴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뭐 강보합 정도면 만족해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풀어놓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불편하기도 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오후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저점을 잡은 것 같다. 여기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